안녕하세요, 강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호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방미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NS에서 많이 거론되는 문 대통령의 사진으로 가볍게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좀 이상한 행동을 가끔 합니다. 이건 지난 대선 때 사진인데 차 문에 여기 보시면 얼굴이 끼었습니다. 여기 끼어가지고 이렇게 얼굴 이렇게 늘어지는 것까지 나올 정도인데 그러니까 사실 지난 9월 6일이죠. 영빈관에서 열린 포용 국가전략회의에서는 이게 왜 책상 사이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왜 멀쩡한 길 놔두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방북에서도 북한은 의장대 사열을 받았는데요. 사열대 앞에서 동선을 몰라서 방향을 못 잡습니다. 김정은이 손짓을 해도 안 돼서 김여정까지 친절하게 나서서 방향을 바로 잡아줍니다. 네, 이번 방북과 방미는 여러모로 많이 달랐습니다. 정리하자면 방북은 환대, 방미는 박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평양 순안공항에서는 무려 10만 명의 인파가 문재인 대통령을 영접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교도소에서 의전이라는 건 받는 만큼 빚으로 돌아온다라고 논평했을 정도로 엄청난 환영 인파에다가 김정은과 리설주까지 나서서 공항에서 영접을 했습니다. 반면 미국 JFK 공항 도착 시에는 미국 측에서 아무도 영접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미 대사 조윤재 대사 부부만 나와서 인사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원래 유엔 실무 방문에선 영접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유엔 총회에 참석한 중국, 인도, 일본, 독일, 영국 정상의 경우 의장대의 의전과 레드카펫이 공항에 깔렸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유엔 방문 때도 의장대와 레드카펫, 미국 측 영접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의장대와 레드카펫 없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미국이란 나라가 의전을 인색한 나라가 아닌데 말이죠. 유독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인색한 것 같습니다. 동맹국의 정상이 입국하는데 보통 차관급은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외교 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을 SNS에서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가 A4 용지 없이는 얘기를 못한다 이런 건데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어김없이 A4 용지가 등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들고 있어요. 근데 문 대통령만 A4 용지를 보면서 쭉 읽어 나갑니다. 정상 간의 회담할 때 영어 쓰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데 굳이 왜 A4 용지를 보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심지어 이를 보도한 CBSN의 이 자막을 보시면요. 김정은의 편지를 배달하러 온 한국 대통령 문재인을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다.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편지 배달부라고 아주 그냥 자막까지 상세히 붙여줬는데 정말 온 국민에게 굴욕감을 안겨준 사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성문종합 영화 생각납니다. 투부정사의 해용사적 용법이라고 하죠. 근데 문 대통령의 A4 사랑은 참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요. 아베, 푸틴, 펜스 미 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A4지가 등장했고 심지어는 차범근 감독과의 편안한 대화에서까지 A4를 들고 있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북한 김정은과의 회담에서는 A4 용지 없어도 자연스럽습니다. 편해서 그런 걸까요?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서 한 얘기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한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서 무려 15만 명이 공연하는 집단 체조를 관람했고 관객들 10만 명까지 포함하면 도합 25만 명 앞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해서 북한의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대응 관계에 있는 종전선언에 관해서는 정치적 선언이란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국가 간에 협약한 내용을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말일까요? 그렇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건 무슨 근거로 하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에서 하는 말 다르고 한국 와서 하는 말 다르고 미국에 대해 하는 말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최근에 밥 우드워드의 공포라는 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한다는데 괜히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닐 겁니다. 북한에서 체결한 군사협정이 우리가 피로써 지켜온 NLL을 포기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또 소리 소문 없이 한미 FTA 개정안에 사인을 하고 돌아왔다. 이래서 뒷말이 무성합니다. 네, 군사 협정과 관련해서 한미 연합 전력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정찰 자산, 해군력, 공군력을 무력화하고 특히 NLL로부터 계산하면 북쪽으로는 50km, 남쪽으로는 85km에 달하는 지역에서 해군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 NLL을 팔아먹었다는 말을 들어도 정부로서는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한미 FTA 사인했을 때 구력 협정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부르짖었던 사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FTA보다 훨씬 우리나라에 불리한 협정에 대해 지금은 좋은 협정을 맺었다고 이렇게 기자들에게 설명한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참 모순적인 행동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에 따르면 이번 FTA는 기존 FTA의 개정안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협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동차, 의약업, 농업에 있어서 미국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것이다. 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당연히 불리한 개정이라고 안 할 수 없는데요.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이 FTA 개정 관련 협상을 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밀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렇게 하고 갔죠. 근데 가서는 막상 무슨 비밀 메시지를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온 거는 FTA에 사인하고 온 겁니다. 뭐 뒤통수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FTA 같이 중요한 사안을 이렇게 밀실 협상처럼 했으면 정말 뭐 노동단체라든지 뭐 농민단체가 막 들고 일어나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뭐 지금 여당에 있는 의원들 다 나서서 지금 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할 때는 뭐 아무 상관없고 예전 여당이 할 때는 구력협정이고. 그러니까요. 네. 재미있는 것은 한미 회담을 뉴욕의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했는데요. 롯데 신동빈 회장은 교도소에 가둬놓고 롯데 호텔을 빌려 회담하는 것은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참 아베 총리와 회담할 때는 뉴욕의 트럼프 타워에서 회담하고 식사까지 곁들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는 FTA 사인까지 하면서도 식사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FTA 개정이라는 큰 선물까지 주고서도 트럼프로부터 그야말로 박대를 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가서는 마지막 날까지 백두산에 등정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더니요. 나중에 보도 나온 것을 보면 백두산 삼지연군에서는 일주일 전부터 남북 정상에 백두산 등정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두꺼운 옷을 미리 준비한 데다가 김 여사는 한라산에서 떠온 물이라며 천지물과 합수를 하기도 해 사전 준비했다라는 것이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이거 깜짝 쇼 집착증입니까? 정상회담 같은 일정은 모든 것이 계획하에 이루어지는데요. 굳이 깜짝 쇼라고 하지 않더라도 백두산 등정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을 텐데 이런 논란이 벌어져 의미가 오히려 퇴색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방북 방미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요. 퍼주기는 엄청 퍼줬는데 얻은 건 별로 없다. 평화쇼를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내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나는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에 가치를 더 부여합니다. 라고 소신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사람의 평화관과 너무나 똑같아서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이완용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로 얘기하시면. 이완용은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게 다 조선의 평화를 위한 거다. 이런 말을 했었죠. 네. 레이건 대통령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보장된 방법은 단 하나, 항복뿐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평화를 원하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최고의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